해양 동물의 보고이자 바다 생태계의 근원지인 갯벌. 우리의 갯벌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동부 해안, 미국 동부 해안과 북해 연안, 아마존강 유역과 더불어 세계의 5대 갯벌로 꼽힙니다. 우리의 갯벌 면적의 80% 이상이 서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서해안은 조차가 크고 리아스식 지형으로 갯벌 발달의 안성맞춤인데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굴곡을 가진 그런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해안선이 잘 아시다시피 리아식 해안선,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래서 그 경치가 매우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척 사업으로서 이루어진 시설보다는 경제적, 이런 데 생태 경제적으로서는 거의 300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갯벌의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갯벌을 없애는 간척 사업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아름다운 갯벌은 사라졌고 해안 생태계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갯벌 대신 오염된 땅과 오염된 바다를 갖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보고, 경제의 원천, 갯벌. 이제 바다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갯벌을 다시 살려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바다의 생명도 건강하게 되살리기 위해 이제 바닷물을 통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알려진 충남 서산의 천수만. 그러나 천수만의 명성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1979년부터) 간척 사업을 시작한 이곳.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생긴 간월호는 그 오염이 심각합니다. 간척 사업 30년이 지난 지금 수질 등급은 6등급에 불과하며 축산 분뇨가 유입되면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태가 무적이나 남태. 아주 저 대아지 똥, 저 소이똥 그런 폐수가 전부 다 거기다가 정화조를 해놓고서 정화조로 내보내면 괜찮은데 비 오고 오면 그냥 다 그냥 내보내니까 남새 때문에 못 살아가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을의 경제 상황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렵게 지난데다 이제 굴밭 조금 있는데 그거 따서들 그냥 까서 팔아먹고 이렇게 살다가 여기 막은 데는 이렇게 다 거지 됐어. 돈벌이가 없어. 이렇게 천수만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2013년 10월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는 역간척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간척지를 다시 원래대로 갯벌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입니다. 수산업과 항만과 임해산업단지와 해양 레저까지 포함해서 천수만과 가를림만을 좀 종합 디자인해 줄 사람 없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간척 사업은 2014년
생태계,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간척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사실 우리의 간척 사업의 역사는 꽤 깁니다. 1248년 고려가 몽고와 항전을 벌일 당시 청천강 하구의 갈대섬에 제방을 축제해 농지를 조성했습니다. 농지를 확장해 불량미를 조달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 후 1961년 본격적인 간척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역시 경제개발 계획에 의한 식량 증산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간척지의 면적은 한 35만 헥타르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간척지라 일컫는 것은 해방 이후에 지금도 한 1965년도부터 계획되고 개발된 중인 간척지가 한 13만 5천 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9만 4천 헥타르가 지금 개발되어서 대부분 지금까지는 어떤 식량작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벼라든가 이런 어떤 작물 생산 어떤 기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화, 화웅, 이원, 서산, 그리고 영산강까지 현재 우리나라 간척지의 총 면적은 13만 5,100 헥타르로 국내 경지 면적의 9%에 이르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150배가량의 간척지가 생겨났으니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었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간척지는 주로 이제 식량작물 쪽의 어떤 생산 기지로 이렇게 활용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 간척지에 자생하는 염생식을 활용하는 기술이라든가 또 화훼라든가 이와 같은 거 재배할 수 있는 어떤 수출 단지로서 어떤 개발될 어떤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여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수조 원의 돈을 들인 간척 사업. 그렇다면 과연 애초의 요구와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표적인 간척지의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홍성 보령을 일컫는 홍보지구.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되어 오는 2016년까지 26년간 4,83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간척 사업지입니다. 8,100 헥타르 갯벌을 막아 방조제와 양수장, 배수관문 등을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애초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두 곳의 방조제를 완공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농업용수 공급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2014년 만 15년 동안에 아무것도 여기는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못했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은하나 결성 천북에 축산단지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적합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작년도 2013년도부터 지금 수질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여기가 하천 정화 사업을 저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선 과연 이득이 있을 것인가. 상류 지역인 홍성과 보령 양돈 단지에서 흘러들어오는 분유와 악취로 하류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어 주민들의 삶은 피폐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때는 이제 맨손업으로 박하지, 조개 이런 거를 잡아서 생계도 했는데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었었는데
농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에 굉장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은 마을입니다. 농업용수의 사용을 못하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방조제 안쪽 8,100헥타르의 갯벌에 살던 수산생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다가 주 수입원이고 삶의 터전이던 주민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봄에는요 농어도 나오고 대하 나오지 뭐 골고루 나와요. 해삼, 낙지, 소라 진짜 다양하게 나와. 여기가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그리고 섬 사람들 그걸로 먹고 살다가 바다 막으면서 다 막 공장 가고 다 나갔잖아요. 뿔뿔이 헤어졌지. 이곳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방법은 무엇일까? 없다고 봐 저는요. 뻘이 다 죽고 이미 다 썩고 지금 너무 오래돼서 살아날 것 같지 않은데요.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주민들. 결국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오죽자원의 소멸과 악취 발생, 수질 악화, 퇴적물 오염, 기수역 파괴 등 간척 사업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도 많았습니다.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간척지 내에 담소호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농업용수로 활용되든 공업용수로 활용되든 그 호소를 만들게 되는데 그 호소의 유입 오염원 때문에 오염 농도가 점점 축적이 되고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고 또 수산업 하는 사람들은 이 호소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어류의 산란장이 없어지게 되고 서식처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는 이 양쪽 측면이 이제 직면하게 되었죠. 간척지의 환경 오염 문제는 비단 취재했던 몇몇 군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간척 또는 그 방조제가 279개가 있습니다. 279개 중에서 소형 방조제는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해서 농경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대단히 국가 관력은 방조제, 담수호 쪽에서는 지금 수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우리가 대응을 이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독일. 간척 사업이 부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살피기 위해 역간척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독일에서 그 묘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독일 와덴에 위치한 인구 2,000명의 작은 섬 랑어우. 여름이면 하루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곳은 독일 내에서도 가장 부유한 마을 중 하나입니다. Seit 40, 50 Jahren hierher. Ich bin also schon ganz lange hier. Ich bin schon mehrmals da gewesen und ich finde es toll, weil es hier so sehr familienfreundlich ist, ruhig und man kann die Kinder ja, spielen lassen, laufen lassen. Es gibt viele Angebote und ja, es ist immer wieder schön herzukommen. Einfach faszinierend, wie schön das ist. Die Mischung aus Wind und Wasser und Sand. Ja, also es gibt hier einmal viel zu sehen und es ist schön, das auch jedes Jahr aufs Neue zu erleben, weil es immer noch ein bisschen was anderes ist und der Tidenhub, der Unterschied zwischen Ebbe und Flut, ist hier auch größer. Und das macht nochmal das Erlebnis und das Wattenmeer noch gigantischer.
이곳의 특징 중 하나는 자동차 출입 금지 지역이라는 겁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규모의 관광지에서 자전거만을 이용해야 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매우 불편할 것 같은 이 문제.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온답니다. Ja, wir kommen aus der Großstadt und in der Großstadt hat man natürlich immer den Autoverkehr an allen Ecken und Kanten. Und hier ist es natürlich so, man kommt mit der Fähre an, wird mit der kleinen Bahn hergefahren. Es ist kein Autoverkehr da, die Leute laufen zu Fuß, die Leute fahren mit den Fahrrädern. Und das finde ich als sehr, sehr angenehm hier, ne? Dass man nicht immer den Qualm und den Gestank von den Autos in der Nase hat, sondern einfach mal autofrei Urlaub machen. Einmal mal nur mit dem Zeigefinger da oben fühlen. Mach doch mal. Fühl mal. Ja, fühlt mal. 자동차를 탈 수 없는 불편함을 오히려 매력이라 느끼며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갯벌 때문입니다. Pazifische Auster. Das Tier ist ein Neozon, eine neue Tierart. Hier. Hier. Die Bossen sind da war das gerade. Ja, genau. Da. Hier. Oh ja. Ja. Guck mal, pass auf, da kommt das Maul raus. Ja, da, genau. Du bist schon? Er sucht was. Ja. Er will rein in meine Hand. Also es war interessant mal zu sehen, wie sich die Tiere fortbewegen. So. Mir hat Spaß gemacht zu sehen, wie sich ein Krebs eingräbt. Also ich fand die Würmer, wie sie sich eingegraben haben, fand ich sehr gut. Und die Krebse. Und die haben sich dann halt richtig gut getarnt. Und hier haben sie also Lebewesen gesehen, über die sie sonst nur hören. Und die haben sie gesehen, wie die Tiervielfalt hier im Wattenmeer. Und ich denke, sie haben auch begriffen, dass dies ein Lebensraum ist, der geschützt werden muss. Aufgrund eben dieser Vielfalt der Tiere. Und sie sehen hier auch die Kreisläufe, die entstehen. Nicht? Körper auf und ab. Dabei entsteht ein Strudel. Wasser. Ich habe natürlich das Wattenmeer im Fernsehen gesehen und ich habe auch darüber gelesen, aber es ist ganz was anderes, wenn man die Geräusche hört, man hört den Wind, man hört die Vögel, man spürt auch den Sand. Ich habe einen Wurm in der Hand gehalten, man erlebt das wirklich mit allen Sinnen und im Fernsehen oder auch im Buch sieht man nur immer mit den Augen und hier sind alle Sinne sind wirklich dann auch im Einsatz. 이렇게 세계적인 갯벌 랑호.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삭막한 간척지였습니다. 1923년경 실시됐던 간척 사업 때문인데요. 이렇게 간척 사업은 비단 우리나라만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특히 비좁은 땅과 잦은 홍수 피해를 입었던 네덜란드는 8세기부터 간척 사업을 시작했고 독일도 경쟁하듯 간척 사업의 뒤를 이었습니다. Guten Tag. Moin. Hallo. Guten Tag. Moin. 랑옥도 1923년경 시작된 간척 사업으로 인해 간척지가 됐던 겁니다. Früher hat man versucht, diese Landschaft landwirtschaftlich zu nutzen. Also da kamen Kühe drauf, junge Tiere, weil die sonst schwer sind und damit die dort weiden können, wurde das Gebiet trockengelegt. Das heißt, es sind Gräben gezogen worden, weil in dem weichen Boden sinken die Tiere so tief ein. Und dieses Trockenlegen verändert aber das, was dort natürlicherweise wächst. Und die Beweidung durch die Rinder dazu macht das Gras ganz kurz und dann gibt es nur wenige Arten. Und dadurch, dass der Deich zurückgelegt worden ist,
konnten die Rinder da nicht mehr weiden und damit wird es wieder feucht und zweitens wachsen wieder mehr Arten als vorher in dem gleichen Gebiet. (1986년) 랑옥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간척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간척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아예 금지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Mit dem Naturschutzgesetz eigentlich schon in den das stammt ja aus den 1930er Jahren. Damals war das schon ein Wert. Wo man etwas zerstört, muss man etwas zurückgeben. Zum Beispiel zum Schutz der Wälder, aber eben auch zum Schutz der Landschaft. Aber in den letzten Jahrzehnten, ich würde mal sagen seit 1970 ungefähr, ist es immer wichtiger geworden, versucht man Landschaften anders zu verstehen. Man muss so sagen, die müssen von selber funktionieren. Und darum muss man überall so viele Möglichkeiten für die Natur schaffen, dass sie sich selbst erhalten kann. Und ich glaube eben seit den 1980er Jahren sind die Gesetze in dieser Hinsicht nochmal verstärkt worden. 그리고 간척지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갯벌을 살려보자, 생태계를 복원해보자는 움직임, 즉 역간척 프로젝트가 일어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Ja, also das direkte Abbauen hat 2 Jahre gedauert und im Grunde ist das jetzt ein Prozess, der sich noch über viele Jahre hinziehen wird, weil die beweideten Flächen waren mit Entwässerungsgräben oder sind mit Entwässerungsgräben durchzogen, die alle sehr schnurgerade verlaufen. Und die Natur erobert sich das langsam wieder zurück, sodass die geraden Entwässerungsgräben wieder mehr natürlichen Verlauf nehmen. Und das dauert noch wahrscheinlich Jahrzehnte, bis das wirklich natürlich wieder aussieht. Und wir hatten einen ganz seltenen Vogel, eine Lachseeschwalbe, die sich eben in diesem Gebiet mit einem Brutpaar angesiedelt hat. Und von der Lachseeschwalbe gibt es in ganz Mitteleuropa nur noch ungefähr 40 Paare. Da haben wir uns sehr gefreut, dass da sogar sich eine Lachseeschwalbe angesiedelt hat, als eine sehr bedrohte Vogelart, die da einen Rückzugsraum finden konnte. 그렇게 삭막했던 간척지는 독일 최고의 갯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Wenn man mal rüberschaut in die Richtung, es ist ein ganz großes Gebiet. Also über mehrere 100 Meter fällt der Wattboden hier nur um wenige Zentimeter und es fällt kilometerweit trocken, also eine riesige Fläche Wattenmeer. Und das ist natürlich bemerkenswert, und auch einzigartig. Also die Langeoger sind stolz auf ihre Insel und auf ihre schöne grüne Insel, also auf unsere Dünen, auf unser Watt. Also das finden hier die Leute sehr schön, weil man merkt, dass die Luft gut ist, dass das Klima gut ist, dass man sich gut erholen kann. Also es ist nicht nur gut für die Erholung, sondern auch noch interessant für die Leute, sich in der Natur aufzuhalten und die Natur zu erleben. Nahe so viele, wie es auch im Amazonas, im Gebiet in den Urwäldern gibt. Man sieht das so auf den ersten Blick nicht, aber es gibt sehr viele Tiere. Das war der wichtige Schutzgedanke. Der Mensch gehört natürlich auch mit dazu. Es ist ja ein Biosphärenreservat, auch der UNESCO anerkannt, das Biosphärenreservat. Der Mensch ist auch Bestandteil. Er hat diese Landschaft auch mitgeschaffen, er hat Deiche gebaut, er betreibt Landwirtschaft, er macht Tourismus in diesem Gebiet. Aber das versuchen wir auf eine nachhaltige Art und Weise zu machen. Somit ein Zusammenleben von Mensch und Natur kann hier funktionieren. Es wird auch erforscht, was können wir hier tun, damit das miteinander geht, ohne dass die Natur gestört wird und trotzdem Tourismus stattfinden kann. Und das wird hier auch erforscht, deswegen, das ist die Bedeutung eines Biosphärenreservats. Das ist so, Mensch und Natur kann nebeneinander leben und funktionieren. Das wird hier demonstriert und gezeigt. Und erforscht, wie kann man es noch besser machen. 이렇게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가 복원된 랑옥.
그렇다면 이런 역간척 사업이 랑옥 주민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Also ich bin vor 20 Jahren hierher auf die Insel Langeoog gekommen, durch Krieg damals, ich bin ja Flüchtling gewesen, bin aber halt auch hier geblieben, weil die Insel sehr schön ist. Ich habe Arbeit gefunden und habe dann auch halt festgestellt, dass man auch hier durch Tourismus auch Geld verdienen kann und auch leben kann. Und mittlerweile ist es so, dass es von Jahr zu Jahr mehr Besucher sind. Man kann gut leben davon und wir freuen uns natürlich über jeden Gast, der hier rüberkommt, unsere schöne Insel begrüßt, unsere schöne Insel sieht, der viele Vorteile hat, halt einfach sich entspannen kann. Es sind keine Autos hier, es ist frischer Luft, gesunder Luft, Strand vor der Tür und ja, lecker essen kann. Also man kann hier schon ein paar schöne, erholsame Tage machen. Würde ich empfehlen. Sind alle herzlich eingeladen. 역간척 프로젝트로 인해 랑옥은 독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경제적인 생활뿐 아니라 삶 자체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Ja, man hat natürlich sehr viele Vorteile hier. Es ist sehr ruhig hier. Man hat keinen Lärm, keinen Verkehrslärm. Man hat gute Luft hier. Es ist kein Smog und nichts. Das gibt es alle nicht hier. Also es ist schon ein anderes Leben hier als auf dem Festland. Das kann man nicht vergleichen miteinander. Ja, Langeoog ist jetzt mittlerweile mein Zuhause geworden. Ich lebe jetzt hier und ich möchte hier auch bleiben. Ich kann ich mir jetzt nicht vorstellen, dass ich jetzt von Langeoog weggehe. Das möchte ich. Und das ist auch mein Lebens, ja, wie soll ich sagen, meine Unterhalt. Ne? Hier kann ich mein Geld verdienen. Hier kann ich auch entspannt auch leben. Ich habe Strand vor den Türen. Ich möchte jetzt woanders nicht leben. 자연을 되돌리자 사람의 생활도 더욱 풍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간척 사업은 생태계뿐 아니라 경제 성장의 화두입니다. Also der Hintergrund unserer Politik ist Tourismusförderung oder Wirtschaftsförderung. Die Menschen, die hier Politik machen, sind nur daran interessiert, dass das Geschäft gut läuft. Also wir sind ja durch den Nationalpark sowieso schon, die Natur muss nicht mehr geschützt werden bei uns. Die Ausrichtung auf den Tourismus ist auch erfolgt. Ja, wir haben eine eigene Reederei, wir haben eigene Betriebe wie Schwimmbad und dergleichen. Und die Politik ist nur noch daran interessiert, sich mit Themen zu beschäftigen, wie geht es den Menschen gut hier in diesem Umfeld und mit diesem Rahmen. (2009년) 우리나라 역간척 사업의 첫 대상지로 선정됐던 전라남도 진도 소포리. 이 마을은 역간척 사업이 진행되다 무산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여 밑에 이런 데서 살았던 이제 어종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냐면은 운조리 이제 망둥어나 그런 개체수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농개나 갈기라고 하는 기가 있었는데 그건 여기서 완전히 사라졌고, 짱뚱이도 완전히 사라졌고, 우리 산하를 좀 예전처럼 깨끗하고 청정하게 해서 좀 살려내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소포리는 간척 후 수질 오염이 심각해 복원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간척 후 변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등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일시불로 그 대금을 정산해 주는 것도 아니었고 신탁해서 해준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일시금으로 대금을 정산한다면 좀 찬성 의견들이 있었는데 신탁해서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좀 반대가 많이 늘어났었고,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무언가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네? 정당한 값을 주고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었고, 역관측을 해서 그거를 개발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으로 해서 보상을 한다, 이런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죠. 생계의 터전이었던 농토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난항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요. 농토가 부족했던 과거, 간척지에 대한 부푼 기대와 아픈 기억도 반대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소포리는 실제로 농토의 부족으로 주민들 손으로 일군 피땀 어린 간척지였던 것입니다. 땅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한이 맺혀 있었는데, 그런 고생을 해서 이루는 땅을 역간척이라고 하는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바닷물이 들어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 한에 서린 그 피땀 흘렸던 그런 걸 생각하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역간척 사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비단 진도 소포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충남 서천의 종천지구 역시 역간척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있습니다. 뭘 보상해 줘? 이렇게 쌀 그거 쬐끔에 주고 마는 거지 그거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지역이 그런 걸 해서 과연 희망이 보인다면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해줘야지요. 근데 이거 일부분 이거 해서 과연 그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들어와봐야 아무런 여기가 혜택이 없어. 바닷물 들어와가지고서는 뭐 이 주민들이 먹고 살 여기 다 농사 다 뺏겨버리는 건데. 보상 문제부터 실제로 역간척 사업으로 자연을 되살리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큰 겁니다. 하구 복원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와 난제가 예견이 됩니다. 토지 보상 문제, 또 물 이용의 측면의 문제, 또 주민과 이용자와 관리자, 사용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소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인데, 1차적으로는 이 사업의 성패는 주민 합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이 사업이 시작되지, 사회적 합의나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출발조차도 매우 어렵게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2013년 역간척 사업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연안 및 하구는 하수와 담수가 공존하는 구역입니다. 이 공존한 지역에는 생물의 다양성 때문에 자연적 생태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그동안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자연 생태계가 훼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히 농경지 확장 및 농업요소 확보를 위해서 방주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우리도 전체에 대한 그런 수질 문제 또는 수산자 감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안면 행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자원 개발이 아닌 바다와 섬 등의 가치를 높이는 21세기 해양 전략에 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시작되는 환항해 시대의 물류, 경제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것. 충청남도 역간척 사업의 큰 기조입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합니다. 71%인 해양은 우리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는 수출입 물동량을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로서도 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의 꿈은 45억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충남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갯벌을 복원하면 생태계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갯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지라든지 이 산업단지라든지 간척 사업으로서 이루어진 시설보다는 경제적, 이런 데 생태 경제적으로서는 거의 300배에 가깝습니다. 어떤 자료는 260배도 있고 또 경제 가치가 1년간 16조 원이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 생각으로 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갯벌의 경제성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척을 주로 농업용으로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농업용으로 쌀을 생산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뭐 갯벌을 자연 그대로 놔두어서 여러 그 경관이나 기타 생태계를 이용하는 게 좋으냐, 이런 논쟁이 쭉 있어 왔는데, 이미 쌀은 뭐 지금은 실제로 뭐 수입한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거니까 그것을 뭐 안보민이 뭐니 하는 그런 주장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자연의 상태를 잘 보존하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거를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뭐 요즘에 흔히 생태관광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뭐 누구든지 이제는 다 그렇게 알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갯벌이 주는 경제적 가치. 전문가들의 분석은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부로 와닿을까요? 간척지 개발보다는 갯벌을 보존한 지역. 전라남도 신안의 증도를 찾았습니다. 간척을 예전에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하기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에는 갯벌의 소중함을 우리 주민들이 잘 몰랐어. 지금에 와서 갯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정화시설 안 해도 갯벌에서 다 정화를 자동으로 되고, 이런데 그때 막았더라면 비록 농토는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소중한 관광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관광객들은 갯벌을 보러 오는데 갯벌이 없고 농토가 됐다 하면은 뭐 육지나 똑같은 입장이니까 갯벌이 없는 데는 안 온다, 그 말이죠. 전국 최초의 갯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 증도. 다양한 갯벌 생물을 이용한 경제 활동뿐 아니라 관광 수입도 높다고 합니다.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된 만큼 갯벌 체험 관광이 늘어나고, 더불어 증도의 지역 경제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여기가 자연 생태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다면 무엇하러 여기로 오시겠습니까? 죽어 있다면. 네, 살아있는 이 생태 자원을, 여기 지금 뒤쪽에 보시면 짱뚱어다리에 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갯벌 내려다보고 이런 것에 이렇게 와서 걷고 가고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저희 숙박뿐만이 아니라 뭐 음식점이라든가 판매소 같은 데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네, 더불어서 그게 지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이뿐만 아닙니다. 갯벌 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 더 큰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농지가 필요하고 먹고 살기 위한 염전이, 일할 터전이 필요하고 해서 간척을 많이 했겠지만, 지금은 이 갯벌 자체에서 나는 생물들이나 이 갯벌로 인해서 특히 중도 같은 경우는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고 관광객들이 많은, 한 3만 명 넘게 되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갯벌이 없으면 그 관광객들이 와서 중도에서 도대체 뭘 하고 갈 거냐 라고 봤을 때, 그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건 갯벌이 굉장히 그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갯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생태계와 경제계의 화두가 된 만큼 역간척 사업에 거는 희망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실패 없는 역간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간척 사업도 일시에 빠른 시간 내에 했기 때문에 수질 오염 문제, 생태 문제, 어족 자원 문제 이런 것이 나타났듯이 복원 또한 서두르지 말고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일시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둬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서 확신이 서거나 그러면 단계별로 순서를 정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Und man sollte nicht zu viel Angst haben davor, Natur auch mal laufen zu lassen, weil nämlich wir haben uns daran angewöhnt, dass wir alles verändern können. Aber es ist nicht gut, alles zu verändern. Manche Dinge soll man auch mal laufen lassen und darum kann man sie auch mal zurückverändern. Da muss man nicht gleich Angst haben, dass alle sterben oder verhungern. Also ich glaube, wenn man die Menschen beteiligt und sie mitsprechen lässt oder ihre Ängste aussprechen lässt, dann hat man schon ganz viel gewonnen. Und man muss sie ernst nehmen, diese Ängste. Das finde ich durchaus richtig. Auch wenn man nicht zustimmen muss. Aber man muss sie erstmal ernst nehmen und das genau untersuchen, was ist richtig, was ist falsch. 작은 노력이지만은 어떤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들은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냥 따먹고만 말다가는 결국은 아주 오염되고 아주 황폐한 물과 땅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이게 그 불행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낡은 시대의 요구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간척 프로젝트. 미래 세대에게 경제적 희망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안겨줄 수 있는 해법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